안녕하세요. 친절한 약사 양명입니다.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. 실제로 그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이 말 그대로 골다공증, 그러니까 뼛속에 구멍이 여러 개 생겼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. 구멍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단단하지가 못하겠죠.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지시거나 그러면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이 이제 왜 생겼을까 하고,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개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고, 어떤 영양소가 우리 골다공증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를 했을 때 검사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,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골다공증은 이제 원인으로 살펴보면 폐경된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겨요. 그렇다고 본다면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련이 많겠죠. 그래서 그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유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비타민 D 결핍 국가인 건 아시죠? 네, 거의 정말 30에서 그 비타민 정상 수치를 30에서 100으로 보고, 가장 좀 이상적인 수치라고 본다면 한 40에서 한 80, 70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 되는데, 우리나라 평균이 한 18.4, 30을 넘어가지도 못하고요. 그리고 거의 20 이하로 떨어지면 부족한 상태에서 거의 결핍으로 가는 과정이고, 조금 병원에 오래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또 어딘가 이렇게 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, 10 안팎이 돼 있는 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장내에서 우리가 먹은 칼슘이 흡수하는데 비타민 D가 작용을 하는데, 먼저 우선 그 뼈의 원료인 칼슘이 흡수가 다 안 된다면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선은 골에 대한 그 구도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이뇨제라는 걸 많이 드시는데, 이 혈관 안에 있는 혈장량을 줄이기 위해서, 왜냐하면 고혈압이라는 거는 압력이 세진 거잖아요. 어떤 이유든지 압력이 세졌는데, 압력이 그걸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혈관을 좀 늘려주거든요. 아니면 그냥 아예 혈액 자체를 물량을 그냥 빼든지.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드시는데, 이 이뇨제라는 게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하고 염분하고 같이 빠진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뼈로 가야 될 미네랄들이 고갈되다 보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이제 생기는 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. 칼슘을 많이 먹어도 생기고 안 먹어도 생기고 하는 게 이 골다공증인데, 우선은 골의 그런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칼슘의 99%의 집이 뼈예요, 뼈. 그러니까 칼슘은 99%는 뼈에 살고 있고요. 한 1% 정도가 심장이라든가 우리 그 세포 바깥에서 심장 활동이라든가 세포 활동을 하기 위해서 1%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99%는 다 뼈에 살고 있고요. 그런데 칼슘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세요, 뼈는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. 뼈는 자갈 같은 걸로 연상을 해주시고요. 그런데 이 자갈과 자갈을 연결해주는 이 고리도 필요하겠죠. 무너질 테니까. 그리고 이 자갈과 자갈을 메꿔주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자갈로 표현을 된다면 칼슘이 있고요. 또 일부에 마그네슘이 있고요. 그리고 이걸 연결시켜주고 메워주는 제가 단백질입니다. 특히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뼛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. 그리고 좀 특이한 사항은 이제 실리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. 뭐랄까요? 이게 세포와 세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가교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할까요? 그래서 탄탄하게 뼈와 뼈를 다 연결해주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칼슘만 되지는 않고요. 칼슘, 마그네슘, 그리고 단백질 중에 콜라겐, 그리고 실리카라는 성분이 망간이라는 성분도 좀 필요하고요. 다 조합적으로 되어야만 사실은 이
구멍이 났던 이 뼈가 메꿔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칼슘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하지 않고 칼슘제만 복용을 했을 때도요, 골다공증이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, 그리고 칼슘 섭취, 마그네슘 섭취, 그리고 이제 실리카라고 하는 건 사실 음식으로 어디에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제품에 이렇게 기능식품에 또 들어있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셔서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사실은 칼슘이 그러면 뼈까지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거죠. 우리가 칼슘만 먹으면 뼈까지 이행을 할 것이냐,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비타민 D가 1차적으로 필요했고요.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이 뼛속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항상 짝꿍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가 몸에서 어떤 스테로이드라든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됐을 때도 미네랄 고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사실 미네랄 보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우선 일단 이제 병원을 가셔서 골다공 검사를 하시면 뭐 수치가 뭐 마이너스 뭐 1점 몇, 마이너스 2점 몇, 마이너스 3점 몇, 마이너스 4점 몇 이렇게 나오거든요.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기준을 뭐 무슨 T 스코어, 무슨 스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우선 마이너스 2.5까지 내려갔다 그러면은 골 감소 상태, 이제 골다공증이 오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. 골다공증인데 조금 약한 상태. 그래서 뭐 칼슘 보충제라든가 이런 단백질 보충제 이런 것들로 좀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서는 칼슘제 처방이 되고요. 마이너스 이제 3.5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골다공증 치료제로 나와 있는 비타민 D 유도체 같은 게 있어요. 네, 그런 것들이 처방이 되는데 마이너스 3.5까지 가면 이제 좀 위험해지겠죠. 골절도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한 2점대만 가도 이제 충분하게 좀 이렇게 영양소 보급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방되는 그런 비타민 D 유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료는 없고 그 원료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을 충분하게 드시든지 뭐 보충제를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서 치료제랑 같이 드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우리가 보통 음식에서 그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멸치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사골도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. 그런데 실제로 멸치에서 딱 앞에 어떤 형용사가 있어요. 뼈째 먹는 생선, 뼈째 먹는 멸치. 그러니까 뼈째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. 우리가 뼈를 직접 먹지 않고서는 이거를 육수를 낸다거나 이러면요, 칼슘이 전혀 용출되지가 않아요. 그리고 아무리 사골을 고아서 뼈 튼튼해지려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칼슘은 용출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사골을 뼈째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골을 고아서 먹었는데 뼈가 좀 튼튼해지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뼈에서 나오는 단백질 이 보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러니까 칼슘은 뼈에서 물로 끓여서 나오지 않습니다. 절대로. 그리고 멸치 육수를 내도 그건 칼슘은 없습니다. 뼈채서 오독오독 다 씹어서 드셔야 돼요. 네. 그렇게 생각하셔서 멸치조림 같은 거 하실 때 뼈 다 발라내고 하시면 칼슘은 없어요. 네. 멸치 뼈째 같이 먹어야 이 칼슘이 같이 보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골다공증이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시려면 좋은 식품과 또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면 되시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이런 보충을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고요. 골다공증이 왜 나는 음식도 잘 먹는데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빼서 그 칼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슘 보충을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칼슘 결핍 상태가 되면 1%의 그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뼈에서 갖다 쓸 때 조금씩은 빼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많이 빼서 씁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빼다 쓰다 보면은 이제 골은 비어 있겠죠. 그런데 많이 쓰고 남은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또 돌멩이를 만들어내는, 제가 그 요로결석에 대해서
말씀을 드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골다공증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. 칼슘제만 충분히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제제, 마그네슘은 조금밖에 안 들어있고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제제를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여기 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. 반드시 마그네슘 비율이 맞춰져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, 칼슘이 전혀 안 먹는 상태도 당연히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우선은 칼슘은 우리가 먹는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골다공증이 절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라든가 이런 연조직이라든가 뭐 요로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런데 축적이 돼서 어떤 질환을 또 양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비율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이상적인 걸 2대1로 보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칼슘이 2대2, 마그네슘과 2대1이어야 되는데 마그네슘이 훨씬 적게 우리 몸에서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어떤 제품을 드시든 영양소를 섭취하실 때 마그네슘 비율을 훨씬 높여야지 이 비율을 맞출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제제들은 또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을 거의 1대1로 맞춰주는 것도 있고요. 마그네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더 많이 보강해서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어떤 2대1이라는 딱 원칙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보충해서 드실 때는 조금 그 원칙에 맞출 수 있는 제품으로 또 드시는 게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그 골다공증에 제일 좋은 음식 생각하면 아까 멸치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게 우유예요.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치료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.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유를 많이 먹는 나라에서 골다공증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. 우유를 많이 먹는 낙농 국가는 덴마크, 스위스, 미국 이런 나라들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골다공증 빈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. 물론 우유 한 가지만으로 이 얘기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유를 많이 먹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건 그 나라들의 식습관이 육류 위주로 우유 위주로 갔기 때문에 마그네슘 섭취 비율이 줄어들었다면 골다공증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.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이라는 거는 사실 한 가지 음식이라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유효하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복용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식품으로 나오는 어떤 제품으로 나오는 건 그걸 뽑은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음식으로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만약에 식품으로 섭취할 때는 그 비율을 좀 맞춰가지고 드시는 팁이 중요한데 사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제품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어떤 제품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약국이나 제가 잘 아는 약사님 그리고 단골 약국 삼으셔서 친절한 약사님을 좀 친해지셔서 좋은 제품, 나는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제제를 꼭 상담을 통해서 구입을 하시는 그런 현명한 선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칼슘, 그리고 마그네슘, 그리고 단백질, 그리고 실리카라는 좀 특이한 성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이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시간 재밌으셨나 모르겠어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